자, 오늘 이 가격 버텨주면 비트코인 70K까지 수직 상승합니다. 자, 일단 전제 조건은 제가 여기 나와 있듯이 64.7K를 버텨줘야 됩니다. 오늘 버텨줄지는 미지수일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을 찍기 전에 한번 이탈됐다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오늘 버텨줬을 때 왜 올라갈 수 있는지하고 정말 FOMC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예상하는 흐름은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14일날 올려드렸을 때 15일이었나요?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가 이때 67에서 68K까지 충분히 가는 파동이 나올 수가 있다. 물론 68K까지는 돌파를 못 보여줬지만 67K 돌파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전체적인 뷰는 이 70.8K 주봉 상황에서 70.8K는 돌파를 보여줘야 그나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현재 모습을 보게 되면 제가 64.7K 이거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 돌파하면서 이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67K를 돌파를 보여줬죠. 68K까지는 아직 못 올라서긴 했지만 정말 64.7K에 대한 이 지지가 명확해지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RSI 다이버전스가 출현하게 되면서 제가 딱 이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내려가는 파동에 맞춰서 수익을 한번 쌓아보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한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수익 내셨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 물론 저도 롱 포지션 여기서 다 줄인 다음에 비중 다 정리한 다음에 밑에서 타점을 잡을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64.7K를 다시 한번 터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롱으로 바꿀 생각으로 보고 있으니까 오늘도 이런 타점들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는 바로 FOMC죠. 그런데 이번 FOMC는 단순히 금리를 동결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은 오히려 지금 새로운 연준 의장 이 케빈 워시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이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 시장은 사실상 지금 금리 동결을 확신하고 있죠. 6월 회의에서 지금 350에서 375bp 이걸 유지할 확률을 지금 99.6%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리 결정 자체는 이미 엔드게임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진짜 보고 있는 것은 금리가 아니라 연준의 향후 방향성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죠. 바로 워시 의장이 연준의 대표적인 정책 가이드인 점도표를 공개 자체를 축소하거나 없앨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점도표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점도표를 한번 쉽게 설명드리면 연준 의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디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지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장은 매분기마다 이 점도표를 좀 보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 언제 정책 방향을 바꿀 것인가 이걸 판단해왔죠. 그런데 워시 의장은 오래전부터 이 점도표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어요. 연준이 미래를 너무 예고하다 보니까 연준이 좀 미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예고하다 보니까 오히려 스스로 만든 전망에 갇혀서 정책 유연성을 잃는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 상황은 계속해서 변화하는데 왜 몇 달 전 전망에 묶여 있느냐 이런 생각인 거죠. 만약 이번 회의에서 실제로 점도표가 좀 빠지거나 영향력이 축소된다면 시장은 상당히 좀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연준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힌트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CME 패드 워치를 딱 보시게 되면 12월 기준으로는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그 가능성이 42%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시장도 아직은 뭐 40% 동결 가능성을 보고는 있지만 올해 추가 인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게 아직은 가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점도표까지 사라지게 되면 이런 금리 전망의 기준점 자체가 조금 희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동 긴장 완화와 미국 이란 MOU 체결 이 기대감으로 유가가 하락했죠. 유가가 안정되면 인플레이션 압력도 낮아질 수 있고 그만큼 연준이 추가 긴축에 나설 필요성도 줄어들 수가 있겠죠. 반면 워시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혹은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면 시장 분위기는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FOMC의 핵심은 금리가 아닙니다. 워시 의장의 첫 데뷔전이죠.
그가 점도표를 유지할지, 소통 방식을 바꿀지, 그리고 연준의 향후 정책 방향을 얼마나 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게 시장의 큰 관심사입니다. 정리하면 현재 시장은 금리 동결을 거의 확실시 보고 있고 이번 회의는 단순히 금리 발표가 아니라 연준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번 FOMC는 금리 숫자, 이 동결이라는 내용이 나와도 크게 반응을 안 할 거예요. 결국에 기자회견, 이게 3시 30분에 앞서서 있습니다. 결국에 점도표를 공개하는지, 그리고 월시장이 정말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지, 또는 비둘기파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영상을 찍기 전에 한 차례 좀 낙폭을 보여주면서 제가 예상하던 이 64.7K까지 내려와가지고 일단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금리가 결정되지도 않았고, 정말 기자회견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막 애매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매매가 좀 애매할 것 같고, 만약에 뭐 이 자리에서 정말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상에서 특정 지지 흐름을 보여준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땐 내려올 만치 내려왔기 때문에 롱타점을 잡아보는 전략으로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변동성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FOMC 이후에 매매를 하시는 게 그게 더 현실적이겠죠. 하지만 이게 타점이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 타점이 정말 매매를 해야 되는지,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이 나는지 그게 가늠이 안 되죠. 그리고 직접 매수를 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걸 가늠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세부적인 타점들 영상에서도 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 RSI 바이버전스에 출연했다. 그리고 이렇게 재차 67K 돌파 못한다. 그러면서 제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쇼타점을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익절가하고 손절가까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딱 이 파동에 제가 한번 수익을 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구독자 분께서도 이렇게 수익을 내셨다고 저에게 보내주셨고 저는 롱 포지션 들고 있던 거 이 구간에서 다 정리했습니다. 일단 자, 내려올 만치 내려왔기 때문에 롱 포지션으로 전환할 생각으로 지금 보고 있지만 아직은 다 줄이진 않았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예상하는 흐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런 전략대로 한다면은 위로 향하든 아래로 향하든 그리고 정말 중기적인 타점이든 단기적인 타점이든 수익을 쌓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들이 무조건 수익 나는 구간이다. 저도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결과로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장세에서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뭐 일목이 됐든 뭐 FBG가 됐든 매수 오더블록이 됐든 일단 정말 기다려야 될 타점은 저는 현물은 해당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파동에서 52에서 48K까지는 빠졌어야 됐는데 해당 구간에서 CPI가 발표가 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게 정말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거는 오늘 새벽 이후에 방향성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거. 일단 넘어서야 될 가격을 넘어서야 됩니다. 일단 64.7K 이거를 한번 지어 보도록 하고 지금 64.7K는 제가 이 하락파동의 피보나치 236 구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 돌파하면 67K까지는 단숨에 갈 수가 있다. 68K까지는 못 가긴 했지만 결국 이런 자리들이 중요한 건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월 달의 고점과 2월 달의 저점 제가 딱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정확하게 한번 그거 보시면 자,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전에 모습을 딱 보시게 됐을 때 236 구간에 대해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막 반복하다가 결국에 여기서 특정 지지 흐름을 보여주니까 382 구간까지 그냥 올라왔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체크한 다음에 그 뒤로는 이 382 구간에 대해서 뭐 지지를 체크하다가 이렇게 그냥 절반 그리고 618 구간까지 올라갔죠. 자,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흐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걸 살짝 또 내려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 236 구간에 대해서 지지 흐름을 명확하게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야 이 382 구간, 382 구간까지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물론 여기서 찐바닥이냐라고 했을 때 저도 100% 장담은 못하지만 CPI가 일단 발표가 됐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연준에서는 금리를 정말 올릴지 내릴지 그거를 가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말이죠. 내일 새벽에서.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 64
64.7K를 일단 버텨줬던 건 긍정적인 상황은 맞지만 여기서 그냥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64.7K 이 밑에서 마감하는 음봉이 나온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장기적인 타점을 잡으실 분들은 차라리 이 382 구간을 한번 도전을 한 다음에 이 밑에서는 그냥 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더 밀릴 수가 있겠죠. 이 382 구간을 도전한 다음에요. 자, 그런데 이 매물대들을 어떻게 해소하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차라리 매물대를 한번 도전하고 밑에서 잡는 게 시간이 덜 걸릴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이 382 구간에 대한 도전을 못하고 내려간다면 그리고 이 밑에서 유지가 된다면 사람들은 일단 저점을 이탈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매수세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382 구간 위로 올라타는지 그걸 확인하고 나서 그 뒤로 천천히 모아두셔도 좋다라고 생각 들어요. 자, 물론 저는 이 구간에서는 뭐 단기적인 롱이나 장기적인 롱이나 장기적인 현물 타점 모두 괜찮다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에 오늘 시장이 있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때 들어가는 게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보다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이거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어떤 매매를 할지 모른다 그러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해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관점을 어떻게 잡는지 특히나 제가 뭐 미국 증시가 무조건 막 커플링 된다, 디커플링 된다 그건 아니지만 결국에 돈들이 이렇게 미장으로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살짝의 조정은 우리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저는 전체 뷰는 어떻게든 롱장세이긴 합니다. 뭐 FOMC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뭐 관점들도 올려드리고 타점들도 잡아드려가지고 이렇게 수익 내신 분들도 있고요. 뭐 저도 같이 수익은 내고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내냐 못 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장세에서도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가 있고 전략대로 내가 예상하는 그런 전략대로 움직였을 때 수익을 쌓아놔야 나중에 변동성이 커질 때에도 더 큰 수익을 쌓을 수가 있다 보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수익을 쌓아두고 그 다음에 정말 변동성이 더 터졌을 때 그때 정말 좋은 수익을 챙기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스터디방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폼이 먼저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으로 보내주신 분들은 바로 문자 보내는 화면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거기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이듯이 이무역 전문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시청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스터디방 입장하실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나서 밑에 있는 제출 버튼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무료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오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나가셔도 좋고 정말 타점이 괜찮다 싶으시면 뭐 따라오셔도 좋은 거고요. 자, 구경하면서 뭐 시황 브리핑이나 뭐 타점 브리핑, 뭐 차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셔도 좋은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만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